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제1회 2과목 전기기사 전력공학 간연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전력공학을 보고 오셨죠? 이번에는 18년도 1회 2과목부터 전력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송배전솔 재패로, 이게 고속 재패로 방식 기억나시죠? 안정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안정도, 여기서 안정도 어떤 안정도죠? 과도 안정도죠. 그래서 과도 안정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고 시에 대한 것을 빨리 정상적으로 복귀시킨다. 그래서 고속 재패로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답은 이제 안정도를 향상시킨다. 2번입니다. 2번 설비용량, 수용률, 부등률일 때 최대 수용 전력. 보통 여러분들이 부등률을 주고 최대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게 합성 최대 전력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부등률 공식이 어떻게 되죠?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한 개별 최대 전력의 합이잖아요. 그죠? 여기 부등률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합성 최대 전력은 즉 부등률분의 개별 최대니까 부등률이 얼마? 1.2. 그러면 개별 각각 부하에 대한 최대 전력이니까 설비용량 곱하기 수용률을 곱해서 더하라 이 뜻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한 부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설비용량이 360에다가 수용률이 얼마? 0.8 하게 되면 되죠. 그럼 이게 240kW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고압용 차단기가 아닌 거. 보통 이제 고압용은 이제 뭐 여러분들 대표적 G12가 있고, 그다음에 ABB 공기 차단기, 가스 차단기가 있고, 그다음에 MBB 자기 차단기, 그다음에 OCB 유입 차단기, VCB 진공 차단기 이런 게 대표적으로 특고압용 차단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중 차단기 ACB는 뭐죠? 저압용이죠. 변압기 2차측에 있는 거. 근데 간연도에는 이 문제가 없었어요. 간연도는 없었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많이 했죠. 그래서 차단기 때 같이 설명할 때 얘는 변압기 2차측에 설치하는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끔 간연도만 딸딸딸 외우지 말고 어느 정도 기본 내용도 좀 이해를 해놓고 해라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내용 정리하는 건 간연도로 쉽게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도 부수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런 걸 설명을 해주게 되면 이런 것까지도 잡을 수 있다. 4번 SF 가스 차단기의 설명은 틀린 거. 일단 가스는 불활성 가스 또 난연성 가스고요. 그 다음에 소호 능력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소형 경량화 그만큼 전력이 좋기 때문에 또 독성이 아니라 무독이죠. 그래서 무치, 무독, 무색.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독성이 아니라 무독이다. 자, 그 다음에 A, B, D, C 값을 구하라. 이거 간연도죠. 그래서 여러분들 A, D 빼기 B, C 카드는 몇 개? 하나씩 있다. 그래서 C니까 이걸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B, C가 되고 마이너스 A, D가 되니까 C는 마이너스 B에다가 1 빼기 A, D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A에 190에다가 1 빼기 0.9, 0.7 그죠? 0.7 곱하기 0.9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유리하려면 얘를 어떻게든 앞으로 빼버리면 되죠, 그냥. 그렇죠? 그렇게 되면 플러스 J가 되고 190에다가 1 빼기 0.7 곱하기 0.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답이 몇 번? 2번입니다. 간연도와 똑같이 나온 거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률이 0.8인 저항 손실은 0.9인 손실에 비해서 원래 전력 손실은 역률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0.8의 제곱에 1하면 1.56이고 0.9의 제곱에 1하면 1.23이 나옵니다. 그죠? 당연히 역률이 좋아지면 손실 줄어들죠. 그래 뭐라고 했냐면 0.8인 그죠? 0.8인 넘은 0.9인 손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이 0.9죠. 여기 비교 대상이죠. 그래서 1.23 대 1.56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1.3배가 된다. 30%가 대략 늘어난다. 약. 그래서 답은 3번이죠. 3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건 또 우리 교재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7번 델타 결선에서 일단 손실인데 손실이죠. 그냥 전력 손실 동선이에요. 동이 구리잖아요. 그죠? 구리가 저항이니까 우리가 저항손, 동손 같은 말인데 3i제곱 r일 때 여기 이제 델타 결선이죠. 델타 결선이 있는데 이거를 한 대를 제곱하면 변압기 몇 대가 되는 거죠? 두 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 대니까 그때를 두 대니까 2i제곱 r. 그럼 요거는 한 가닥에 대한 손실, 한 가닥에 대한 손실인데 얘는 변압기 한 가닥에 두 대, 얘는 세 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대신 얘는 3i제곱 r이고 얘는 2인데 거기서 무슨 결선이라 했어요? V결선이었죠. V결선. 그죠? 자, V결선일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떻게 따야 되죠? 선관절류는 상절류보다 몇 배 더 크죠? 루트 3배 더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3의 제곱에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선관절류는 상전류보다 몇 배 더 크다? 루트 3배 더 크다. 그래서 여기에 상전류라는 얘기죠. 상이니까 선관을 바꾸게 되면은 루트 3 곱하면 된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게 되면은 지워져서 딱 그렇죠. 요거 지워지죠. 그래서 2만 남으니까 2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배가 된다. 자, 그래서 요건 더 기계에 나오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8번 피대기의 충격파. 우리가 보통 충격파는 그 자체가 이제 최대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답은 그래서 요거 3번입니다. 9번. 이런 건 이제 사실 회로에서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전력에서는 간접도 문제가 아닙니다. 뭐 한 회차당 20문제 중에 2개, 3개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해야 됩니다. 단상 이선식이고 임피던스가 2 플러스 J5 복수수로 좋네요. 그 다음에 전류가 10A, 무유효성이니까 뭐 부하 전류가 10A. 이럴 때 송전단의 역류를 구하쇼라고 돼 있어요. 역류를 구하쇼. 자, 그러면 일단 각도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복수수 형태로고 위상각을 줬기 때문에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VS는 V 아래다가 전압가가 2가 되는 거 맞죠? 근데 어차피 단상이라는 것은 단상 이선식은 이제 일선당에 대한 것은 에다가 앞에 2를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전압이 거기 몇 볼트라 그랬죠? 100볼트 에다가 몇 도? 0도 플러스 전압 강하는 임피던스가 얼마? 2 플러스 J5고 그 다음에 전류가 얼마? 10. 그래서 전압 강한 IR이니까 10에다가 임피던스가 I 곱하기 Z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2에다가 2 플러스 J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 먼저 0도 하면 되고 100, 극작가별로 100에 대한 0도 집어넣고 더한 다음에 10에다 가려고 2 플러스 J5에 대한 복수 형태를 표현해서 직각을 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데 얼마 나오죠? 그렇죠. 130에 몇 도가 나오죠? 22.6기가 나옵니다. 각도가. 그래서 각도는 이제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X가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R분의 X가 되니까 그걸 계산해서 요 각도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게 각도가 세타죠? 요게 이제 각도가 22.6기도가 나왔으니까 코사인 세타에는 얼마냐? 역류 물어봤잖아. 근데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22.6이란 얘기죠? 그래서 코사인 22.6기도는 계산기 뜨면 얼마 나오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0.92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사인 22.62 요게 세타니까 22.62도 이 세타가 22.62를 코사인 계산기 먼저 누르고 22.61 한 다음에 0.9를 누르면 됩니다. 22.6이면 0.92가 나와요. 그러면 보기 1, 2, 3, 4에서 0.9랑 맡은 게 몇 번이야? 계산기 뜨면 되죠. 그게 왜냐면 1, 2, 3, 4가 다 분수 형태잖아요. 그죠?
이거 갖다가 이제 분수 형태를 이렇게 이제 뭐 소수점 형태 표현하게 되면 몇 번 나오죠? 4번 나오네요, 4번.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되고,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류에서 이런 거 많이 달아봤어요. 그죠? 계산기로 이용해서 복수 형태에서 호두각, 라디안 각도 이런 거 다 계산할 때, 충분히 해류에서 해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실현을 안 해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뭐 다 해봤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이요. 자,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같이 통신선의 차폐선을 설치했다. 이걸 나왔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앞에 보면 K 차폐 계수할 때 앞에 다 1 빼기해서 1이 붙으니까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드디어 바꿔서 냈습니다. 아, 이건 뭐 신의 뜻이다. 뭐 틀리다는 얘기인데 그럼 틀리면 안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차폐세수 구하는 공식. 그럼 여기 보면 전력선이 3, 1이 있고 그 다음에 차폐선이 임피던스가 2, 3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선이 V2 빼기 V2 다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차폐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차폐계수라는 것은 전력선의 전뢰 방향을 반대로 가게 하는 거죠. 플러스가 아니라 그래서 뭐야? 반대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그 마이너스라는 건 어떻게 되죠?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그죠? 1 마이너스가 2번 아니면 3번이고 그 다음에 잘 보시게 되면 2번은 Z 임피던스 33대 이건 Z33가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차폐선입니다. 차폐선. 차폐선이고 그러면 2번은 뭐예요? 31. 31. 즉 차폐선과 전력선 1에 대한 상호 임피던스가 31. 근데 차폐선하고 통신선 무슨 선? 통신선에 대한 것은 2, 3.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하지만 차폐선은 뭐예요?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폐선이 누구 선?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올라가야 돼? 통신선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거기에 가만히 통신선이 뭐예요? 차폐 통신선 Z2, 3가 되겠죠. 그래서 방향이 반대니까 차폐선 전뢰 방향이 반대로 흘리니까 마이너스고 차폐선은 누구에 대한 유도장애? 통신선, 전력선이나 통신선의 유도장애 막는 거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라는 얘기에 3번이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행히 여러분들 때 안 나와 다행인데 이거 나왔던 분들은 뭐 사실 많이들 찍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유로 뭐 괜찮습니다. 해보면 해요. 자, 11번. 모선. 자, 모선 보호 개전 방식이 아닌가. 보통 이제 모선은 어떤 걸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요. 차로 시작하는 개전기를 많이 쓴다 그랬어요. 차로 시작하는 개전기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은 전류차, 전압차. 그 다음에 모선 같은 경우는 두 방향, 위 모선과 아래 모선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거리기. 그 다음에 위상. 답은 2번이죠. 당연히 여기 선택지락 개념 이런 건 뭐 선로의 지락상으로 왔을 때 동작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이고요. 자, 12번. 퍼센트 임피던스와 다음 중 틀린 거. 자, 전류가 증가하면 임피던스는 감소한다. 직렬 리액터 감소하면 임피던스도 감소한다. 퍼센트가 크면 차동량 작아진다. 그 다음에 보통 오hm 대신 퍼센트 값을 많이 계산한다. 이것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단락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에다가 전격전류 I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 전격전류가 증가하면 그럼 여기서 I는 전격전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IS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는 뭐예요?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죠? 그래서 전격 전류가 증가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도 증가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직렬 리액터가 뭐예요? 직렬 리액터가 뭐 코일이죠? 당연히 코일이 임피던스죠? 그래서 리액턴스가 작아지면 임피던스 작아진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크면 차단경 작아진다. 차단경 어떻게 구하죠?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P를 구하잖아. 그죠?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죠? 반비례한다는 거. 자, 13번. IX가 3분의 1 A제곱 A.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영상분은 3분의 1에다가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다. 아무것도 없는 거랬죠? 정상분은 뭐부터 나온다? 그렇죠. IA에다가 A의 IB, A 제곱의 IC. 그 다음에 역상전류는 3분의 1에다가 IA에다가 A 제곱의 IB, AIC.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랬죠? 기억나셔야 돼. 원래 A가 120도고 A 제곱이 240도니까 아예 얘는 없으니까 무슨 뭐 없는 걸 우리 0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상분 앞에 곱하기 1이에요. 1 A 제곱. 그러니까 1승, 2승. 그래서 정상정 나왔다. 무슨 분? 정상분. 근데 얘는 몇 승부터 나왔죠? 2승부터 나왔죠? 그래서 역상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답은 역상분 2번입니다. 14번. 이건 뭐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데 그림에 물이 흘렀을 때 그 파이프 고체가 물인데 A로 유입되는 수량과 B로 유입되는 수량이 같다. 그래서 물의 양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속의 원리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물이 흐를 거고 면적당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도 이렇게 파이프가 커졌다고 볼까요? 이렇게 커졌어요. 그럼 여기를 봐봐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유량 Q1이고 얘가 Q2로 간다. 유량을 어차피 가득 찬다라고 관이 꽉 찬다 그러면 여기 면적에다가 여기 속도를 곱하면 되고 여기 면적에다가 여기 속도를 곱하면 되거든요. 여기 V2, A2, A1, V1. 그래서 여기 면적을 A1, 여기 속도를 V1, 여기 요 면적을 A2, 여기 속도를 V2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마찰이 같다라고 마찰이 일정하다도 마찰이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면적은 작으니까 유속은 빠를 거 아니야. 면적이 작은 대신 유속이 크고 얘는 면적이 큰 대신 유속은 느리겠죠. 그러니까 1초당에 흐른 물의 양은 같다라고 해요.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 이 연속의 원리 2번입니다. 원래 이건 이제 우리 발전공학에서 수력 발전에서 원래 가끔씩 나오는 문제인데 요것도 쌍팔년도에 나왔던 걸 만들어냈습니다. 15번. ABCD가 있다. Z분의 1 변압기가 될 때 4단자 D정수. 요거 조금 변형한 건데 원래 간연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 ABCD 그래서 여기다가 ABCD에다가 그 다음에 Z인 변압기 1Z01 그죠? 이렇게 1. 그 D0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곱하기 이런 곱하기 이런이죠? 그 D 플러스 Z분의 1에서 C가 되니까 얘를 올리면 C가 되죠? 요거 C가 되고. 근데 이 문제는 뭐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보기 1, 2, 3, 4 가만히 보니까 다 분모가 Z 공통이죠? 똑같으니까 얘도 통분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도 D 밑에 Z, EZ 플러스 Z의 C가 돼서 위아래 Z 똑같이 곱해서 통분시킨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Z가 같고 C 플러스 DZ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5번에 1번. 자, 16번. 안전건선이다. 안전건선은 조상설비를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도를 좋게 한다. 이게 안전건선이 델타 결선. 결국 뭐예요? 안전건선은 안정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읽어보니까 설치 목적과 관계가 먼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원래 목적 물으면 안정도를 좋게 하는 건선이에요. 3차 건선이고. 그래서 원래 Y 델타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조상 설비를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은 관계가 뭔가 일단 여기다가 조상 설비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안정도를 향상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이니까 3고조파를 제거를 하는 거고,
그럼 조상설비 채용해서 여기다가 조상설비에 또 전원 공급도 시켜주는 거고. 그럼 이 델타가 있으니 뭐 사고 전류 막아 차단기가 아니기 때문에 막아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고장전류 저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한류 리액터 가장 큰 목적. 우리 다 아는 거죠? 단락전류 제한. 그래서 답 4번. 18번. 18번.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할 때 들어온 전류, 나가는 전류에 차로 동작한다. 차. 그래서 비율 차동 계정기, 또 옛날에 차동 계정기. 그래서 차동 계정기가 바로 비율 차동 계정기 얘기한다. 그래서 1번이고요. 13번에 삼상에서 단상 운전하면 한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죠? 그건 불평형이라고 하잖아요. 삼상에서 하나 RST가 있으면 한쪽에 부하가 이렇게 부하 걸리면 한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 여기 불평형 전류가 많이 흐르잖아. 그래서 불평형, 그래서 불고기가 유명한 데가 역삼동이라 그랬죠? 그래서 역삼계정기. 답 2번이고요. C는 D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C는 로그 10에다가 R분의 D에다가 0.0 이상 있어요. 그죠? 자, 무시해. 요거 없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증가하면 얘는 어떻게 돼? 감소하죠? 그래서 감소한다. 그래서 2번인데, 사실 이런 게 우리 수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전체하고는 반비례다. 근데 어떻게 앞에 로우가 붙었기 때문에, 그죠? 이 전체 값하고 물어봐야지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이건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이냐면 이건 변화가 없는 거다. 물어보지 않는다. 전혀 변화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원래는 변하지 않는다가 맞는 거다. 이렇게 우겨요. 정말. 그러니까 전기 모르시는 분들한테, 수학만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공식 써주고 얘하고 물어보면 요거 딱 했을 때 얘하고 얘는 비례냐 반비례 땐 야, 인마 무슨 비례 반비례 그런 게 어딨어. 전체 반비례지. 이거 개별적으로 비례 반비례가 안 돼.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를 줄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전기에선 된다니까. 그래서 감소한다. 이렇게.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다 수업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8년도 제1회 2과목 전력공학을 풀어봤는데요. 여기선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지금 16번 같은 문제, 이런 거 14번 문제 2개, 그 다음에 12번 3개, 10번 4개, 9번 5개, 그 다음에 7번 6개. 7번은 뭐 이게 사실은 기계에서 했기 때문에 빼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개 정도가 새로운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보통 3개, 4개인데 한두 개가 더 나온 거예요. 다른 회차에 비해서.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고요. 저는 이제 잠시 후에 2018년도 2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